이제 여러분, 북캠이 슬슬 끝나가고 코테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코테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코테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해외에는 리트룸즈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기반이 되는 리트 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코딩 테스트 사이트인 백준 온라인 저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포팅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어, 이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 내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리트 코드 플레이어들의 그 생태인데, 백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사람이 거의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준은 이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에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작성된 코드를 여기 옮기는 식으로 어, 그런 그 플레이어들의 생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코드 에디터에서 코딩하는 환경을 고려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백준의 서드파티로서 백준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백준의 서드파티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준의 트래픽을 가로채지 않으며 문제의 저작권 등 백준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것.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는 별도의 채점 서버를 두지 않고 백준의 채점 서버를 이용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제에서 우리 서비스 핵심 기능인 실시간 소통과 랭킹 시스템을 도입할 것.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세우고 나니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의 솔루션이 떠올랐었는데, 하나는 아예 그냥 그 일렉트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그, 오버스펙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백준 서비스 제한에 대한 솔루션으로 어, 크롬 익스텐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약사항으로 백준은 이제 문제의 리스트와 채점 결과를 제공하는 API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 API만 있었어도 굉장히 좀 쉽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레이어의 채점 결과와 데이터를 얻기 위해 크롬 익스텐션의 막강한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프론트엔드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백엔드 그리고 익스텐션에서 어, 그 팝업을 띄우기 위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 백준의 트래픽을 가로치기 위해서 웹 리퀘스트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API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도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다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개발자분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거를 고려하고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백준 온라인 저지로 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코드를 제출하고, 대신에 저희 서비스에서 채팅과 랭킹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백준 룸즈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백준에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를 가로채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연을 해볼 텐데요. 아까 이 창을 띄워놨었는데, 지금 이 예트만 보여요? 네. 혹시 에디터가 잘 보이시나요? 네, 둘 다 잘 보입니다. 이 페이지가 저희 서비스의 인트로 페이지고요. 그 인트로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미 설치해놨기 때문에 삭제가 보이는데 여기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서비스에 들어갈 때 이 크롬 익스텐션의 팝업을 이용해서 백준 음주로 이동을 클릭하게 되고요. 로그인은 현재 GitHub 로그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이 될 텐데, 들어오시면은 본인의 아이디에 맞게 테마를 몇 가지 세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혹시 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채팅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현재 이제 2015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2015번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고, 랜덤으로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선택하고 난이도를 뭐 플래티넘에서 골드, 그리고 총 3개를 선택하겠다 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안 누르네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준비가 되고 나면은 스타트를 눌러서 시간 설정을 안 했네요. 시간을 뭐 60분 정도로 설정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6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고 해당 위에 있는 문제 태그를 선택해서 백준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를 이미 풀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 익스텐션이 온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익스텐션이 온 되었을 때 사용자가 제출한 코드를 이렇게 제가 제출했다는 거를 가로채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문제를 맞았으면은 해당 문제를 맞았다는 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드를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맞췄다고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서비스는 진행이 되고요. 다시 PPT로 들어가서 PPT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저희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5명이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을 처음 사용하게 되어서 리액트와 네스트를 사용한 것 자체도 도전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멋지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요성을 느낄 때 기술을 도입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학습만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하였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희 정도 되는 서비스의 사이즈에서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이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의 도전인데요.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으로 상대 관리 라이브러리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까지 컨텍스트 API를 사용해보고 어, 그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도입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 서비스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프로바이더를 작성해서 전역에서 사용돼야 되는 프로바이더들은 최상단 이렇게 감싸게 선언을 해두고 만약에 저희 서비스에는 대부분이 룸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서 룸에만 사용하는 정보들은 룸 프로바이더로 룸 컨텍스트에만 제공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룸에서 사용하게 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다른 컴포넌트에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요. 저희는 이제 로그인 후에 모든 라우터에서 서버로 세션 요청을 보내서 현재 유저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유저의 상태를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저의 특성상 탭을 이렇게 오갈 확률이 높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로 저희 서비스를 나가버리게 되면은 나가버렸는데 그 상태를 서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이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나가게 돼도 다시 연결했을 때 원래 플레이어가 있던 방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서버에서 이 세션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엄청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스트에서는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대원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은 익스텐션입니다. 이게 여기서 저희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어, 백주는 이제 별도의 API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는 데 상당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일일이 크롤링을 엄청 떠가지고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미친 생각이라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익스텐션에 2가지 임무를 줬어요. 첫 번째는 백준의 제출 정보를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백준의 문제를 제출했다는 그 정보를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백준 사이트의 제출 페이지에서 제출 버튼을 눌렸을 때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익스텐션은 허가받은 이런 식으로 여기 포스트 퍼미션이라는 데서 이 2가지 그 페이지로 허가를 해줬는데 사이트를 허가해줬는데 허가받은 웹사이트의 도움은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백준 사이트에서 제출 페이지에 제출 버튼 그 도움 자체를 하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출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도움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그 조작해서 다른 도움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그 웹 리퀘스트를 사용하여 가지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트래픽을 감지해서 그 트래픽을 가져오는 그 인플라이트 요청을 가로채거나 차단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제 가져오는 식으로 어, 익스텐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이 익스텐션의 기능이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은행권 사이트나 이런 거에 잘못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정보가 어디 막 유출될 수 있는 그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런 권한들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스토어에 익스텐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 검증받지 않은 익스텐션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기술적 도전 백엔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서버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기술적 도전은 뭐 오어스나 세션, 소켓 이런 것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서비스에서 좀 더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3단계 정도의 문제 정보를 저희 자체 DB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문제를 검색하거나 그 랜덤으로 출제할 때 보셨듯이 이제 그 백준의 쿼리하는 획득을 좀 줄이면서 UX에 신경을 좀 더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 크롤링에는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와 비슷하게 그 백준의 서브 파티인 솔브닥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솔브닥에서는 이 문제를 제공하는 API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번호와 난이도, 태그 등을 그 API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었고 다음에 이제 채점 관련해서 채점 서버가 없이 백준의 문제를 채점하는 데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이게 단순히 익스텐션이 보내주는 포스트 요청으로는 백준의 아이디와 문제 번호만을 추출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 그 채점된 결과까지 익스텐션이 기다리게 되면은 이 그 익스텐션 그 안쪽에서는 작성할 수 있는 코드가 좀 약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단 서버 적으로 이 유저가 이 백준 아이디로 문제를 제출했어요 라고 요청하면은 그 문제 아이디를 가지고 그 채점이 완료될 때까지 0.5초 간격으로 그 크롤링하면서 그 문제가 채점이 완료됐는지를 파악하고 채점됐으면 그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트룸즈와 저희 서비스의 차이점은 리트룸즈는 이제 문제를 랜덤으로만 출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문제를 그 백준과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 완성 기능도 제공하고 문제 커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옆에 계신 대현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15분이라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네스트가 공식적으로 뭐 패스포트 세션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제 공식 문서에 굉장히 부실하게 적혀 있고 이제 저희가 좀 그 조각 모음으로 오어스와 세션과 네스트 JS를 연결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슈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정보들을 다그 모아서 어, 조합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엔드는 전체적으로 공식 문서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GitHub 이슈들을 탐방 다니면서 이런저런 곳을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타입 ORM 관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타입 ORM 관련 사용 경험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처음에는 생산성 위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에이싱크 문법,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문법을 활용한 독자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 ORM에서 사용된 레이지 로딩을 사용을 했는데요. 해당 이슈를 사용하다가 굉장히 잘 사용하다가 프로젝트 마지막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대량으로 버그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로그를 찍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인서트와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느냐 하면서 찾아를 봤는데 이게 2018년부터 해결되지 않은 현상들이 쭈루룩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타입 ORM에서 이러한 피처 때문에 레이지 로딩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개발자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그것에 이제 저희가 갈팡질팡을 하면서 아 이걸 다시 뒤엎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끝까지 기존에 그 유지하던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신념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켓 IO에도 패스포트를 연결을 했는데요. 그 네스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주로 JWT 관련된 지원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JWT의 사용을 피하고 보안적 이슈를 피하고 세션을 사용해서 좀 더 보안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소켓 IO에도 패스포트 세션을 연결을 했는데요. 그 클라이언트 자동으로 이제 그 소켓 연결을 한 클라이언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프리티와 ESLint 그리고 커밋을 하기 전에 항상 허스키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또 GitHub 액션을 통한 빌드 테스트 및 배포 자동화를 통해서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에러 핸들링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스트.js에서 저희는 최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에러를 핸들링하려고 했는데 소켓.io에서 그 HTTP의 전역 글로벌 유즈 필터는 소켓.io 에러 핸들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소켓.io만의 에러 핸들링을 추가하는 식으로 어, 서버의 그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협업 관련인데 네, 여기서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하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분야 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뭔가 요청할 때 약간은 서로 눈치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부분 간에서도 그 서버는 서버 그리고 프론트엔드 간에서도 본인이 약간 그 조금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피처들을 가져가려는 어,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많아가지고 어, 약간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어, 독점적으로 다뤄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캠퍼들도 있었던 걸로 이제 후반에 돼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슈와 프로젝트 관리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슈를 항상 발행하고 이거 가지고 다시 PR을 딴다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초반에는 잘 지켜지다가 후반으로 가니까 점점 더 스프린트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문서화 모든 개발자의 승용 같은 문서화도 사실 초반에는 잘 되고 있다가 후반에 개발해야 되는 피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잘 됐던 점을 몇 가지 공유 드리면은 프로젝트를 저희는 다른 것들을 쓰지 않고 GitHub으로 일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지라 같은 이런 것들 도입하지 않고 그래서 뭐 PR이나 코드 리뷰 과정이 항상 이제 그 GitHub을 연동한 메일로 온다거나 해서 그 항상 효과적으로 좀 PR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아침 항상 이제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 그 어제 힘들었던 거 다 있고 오늘 아침 상태 공유를 하면서 그 서로 이게 오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어제는 뭐가 힘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슬랙과 줌을 사용하지 않고 디스코드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몇몇 분들의 PC에서는 그 슬랙, 줌을 모두 켜놓는 게 굉장히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온 것 같아서 비교적 가벼운 디스코드를 전환했는데 이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반드시 한 번은 식사 모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웬만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항상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리뷰를 받잖아요. 네.